어쩌면 모든 이야기는 행복한 시작에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작은 생명의 찾아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기쁨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결혼 1년 만에 찾아온 아이는 축복인 동시에 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꿈같던 신호는 잠시. 아이가 찾아오자마자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죠. 임신이라는 축복 뒤에 숨겨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림자. 극심한 체력 저하와 함께 저를 찾아온 건 임신 우울증이라는 이름의 먹구름이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제 정신은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조리원에서부터 아이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유난히 잠투정이 심한 아이와 씨름하며 밤새 잠 못 이루는 나날들. 모유 수유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산후 우울증. 그 잔인한 이름이 제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육아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과 초점 없는 눈빛.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큰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우울증 같아요. 저의 마지막 기댈 곳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공기, 그의 무심한 표정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너까지 그러면 난 어쩌냐?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었는데 돌아온 건 외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남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는 조금씩 성장했고 저는 아주 잠시 숨 돌릴 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나 생각했던 찰나, 하늘은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친정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었던 엄마에게 어둠이 드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18개월 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엄마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모신다는 말조차 부족할 만큼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는 엄마의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은 언제나 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의 시야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항암 입원 날짜. 그 중요한 날을 남편은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항암 치료 날짜를 뻔히 알면서도 그는 시부모님과 함께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가자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저에게 돌아온 건 우리 부모님이랑 어디 놀러 간 적 없잖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저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의 태도에 저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아닌 그가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요? 제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파괴했습니다. 1년이라는 치열한 투병 끝에 결국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슬픔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영정 앞에서조차 남편은 굳이 시부모님과 손주가 영상통화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마치 제 슬픔을 조롱하는 듯한 그의 행동에 저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손주를 가장 사랑했고 손주는 그런 외할머니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행복했던 기억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시댁과의 관계는 제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댁이 가깝다는 이유로 거의 매주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이 집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어느덧 6개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망가져가는 저 자신을 붙잡기 위해 저는 결국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알았을까요? 이 문자가 제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였다는 것을. 상담을 받아야 할 수준의 우울증이 저를 잠식했다는 위험 신호였음을. 그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비용 부담으로 심리 상담을 그만두었고 아무런 호전 효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부관계는 1년 전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서 저도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저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차가운 모습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까요? 제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그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의 감정을 숨기고 홀로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제가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인 걸까요? 쓰다 보니 어쩌면 이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조차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산후 우울증, 가족의 상실, 그리고 그 속에서 외면받는 개인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